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이제 그 대항력에 대한 몇 가지 조항 중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그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항과 3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2항과 3항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아니다 이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라고 나왔어요. 주택을 임차한 후 먼저 주택을 빌리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나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임차인은 그 사람으로 그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인도 특정한 법인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그 법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럼 어떤 조건일 때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를 선정해서 그 입주자가 전입을 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은 크게 그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워낙에 이제 대기업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갖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바뀌면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변경이 됐어. 집은 이때부터 빌렸는데 이때 들어온 직원이 A가 있는데 A가 나가고 B가 됐어요. 그럼 이 법인의 임대차는 B가 전입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때 법인이 집을 계약하면 임차인으로 들어왔던 직원의 전입신고를 안 뺏는 게 핵심이겠죠. 얘가 빠져버리고 B가 들어오면 B 다음 날로부터 전입신고가 또 대항력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 법인은 이제 특히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임대차를 미리 했더라도 들어와 있는 소속 직원의 전입신고에 따라서 대항력이 변경되는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에 관한 문제는 중소기업 기본법 얘기도 이제 또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죠? 여기, 제5항의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경매를 받으면 경매를 할 때 임차인이 배당 요구에 참여하잖아요. 배당 기일날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받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죠. 그래서 이 명도 확인서를 받는데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비운 걸 확인하고 우리가 명도 확인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명도 확인서를 들고 법원으로 가서 그 법원에서 명도 확인서를 보고 배당금을 배당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려면은 당연하게 명도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요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는 그 법인이 뭐냐?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시면은 있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뭐 제조업은 6개 정도의 제조업이 있고요. 분류부호가 이런 거고, 중소기업 매출액이 평균 1,500억 이하, 근데 이제 소기업은 120억, 80억, 120억 이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광업, 식료품 제조업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작은 제조업이면은 여기 1,000억 원 이하의 이제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같으면은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되는데, 똑같은 어떤 그 식료품 제조업인데 뭐 CJ다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CJ에서 회사 이 집을 임대차 해가지고 임차해서 거기에 CJ 직원을 입사시켰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 주임법의 대상에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거죠. 뭐 수도 뭐 도매업, 음료 제조를 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코카콜라다. 아니면 이제 롯데 칠성 사이다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니까 800억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그 임차주택에 여기 있죠.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은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1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많이 들어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주택사업을 하는 목적, 뭐 서울로 보면 SH죠.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지방공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